이대오빠 인테리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이엔드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도빠입니다. 여기는 신도림 롯데아파트 현장입니다. 오늘은 타일하는 첫날이고 몇 가지 체크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왔어요.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바닥에다가 장판 까실 때 마루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잖아요. 뭐 한 7.6mm라든지 그러면 본드 매기고 그러면 한 1cm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타일이 두꺼워서 어쨌든 마루와 1대1로 맞추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원목으로 가면 1대1이 돼요. 강마루라든지 뭐 MDF 계열 했을 땐 점점점 얇아지는데 장판으로 갔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장판은 더 얇아지죠. 끼케야 5mm, 보통은 이제 3.2mm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차 때문에 몇 가지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체크 좀 해가지고 팀장님께 전달 드리고, 그래서 요 디딤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타일 두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디딤석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원래는 마루 갔을 땐 그냥 1대1이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중문을 넣기 때문에 중문 아래 레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완벽한 평탄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평물 타일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샌딩도 하셔야 되고, 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요. 바닥에. 그리고 장판은 굴곡을 따라가죠. 타일은 굴곡을 조금은 무시하고 이제 평탄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거 차이가 두께에 따른 마감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문가는 우리 타일 팀장님들이시니까 타일 팀장님들 말씀 나누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고, 원칙적으로 여기를 더 까면 좋아요. 이제 여기를 잘못 까면 난방대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깠다가 미장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 중문이 아래쪽에 레일이 들어가는 형식이라서 이 살짝 두꺼운 타일이 이렇게 마감이 돼도 그나마 조금 낫다 보시면 되고, 나는 1대1로 장판이랑 타일이랑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타일 쪽을 푹 까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맞춰 올리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목공이 끝나고 이제 타일이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니까 좀 위로 살짝 볼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장이 되어 있죠. 미장을 해놓는 게 정시공입니다. 제가 뭐 타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시공이다, 이거는 뭐 적당한 대충 시공이다 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미장을 해놓는 게 정시공이라고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장을 해놓으면 우리 팀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레이저 띄워 놓으시고 본드 붙여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졸리컷 하실 거고, 여기는 지금 타일 커팅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물량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도기까지 지금 같이 들여온 상황입니다. 원래 욕조만 있어도 돼요. 도기도 근데 같이 들어가지고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고,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여기가 거의 한 60평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을 때는 이런 데다가 좀 두셔도 되고, 대신에 이 베란다 공간은 타일이 좀 깔려야 되니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터닝도어 설치했고요. 아직 유리는 없어요. 유리를 갖다 놨는데 누굴 탓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리가 좀 깨졌어요. 그런데 유리를 놓을 때는 반드시 밑에다가 이렇게 부목 같은 걸 이렇게 좀 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받쳐 놓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부목을 안 대놓고 그냥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샤시 업체에서. 그래서 참 억울하죠, 샤시 업체 입장에서는. 누가 깨먹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보양이라든지 부목이라든지 뭐 코너 각대라든지 이런 걸 안 대놓으면은
누가 깨먹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보양을 안 해놓은 팀에서 보통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정시공과 그 떡시공의 차이에 대해서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타일 붙이는 것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가 표면이 좋지 않겠죠?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정시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일 시공법과 떡시공에 대해서 좀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금액적으로는 이쪽이 유리합니다. 떡시공이 저렴하다 이거죠. 금액은 좀 비싸고요. 기간은 떡시공이 더 짧습니다. 유리해요. 길어요. 기간은 미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도막방수 함께 해야 되니까요. 떡시공을 할 때도 도막방수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미장이라는 습식 시공, 그러니까는 시공을 해놓고 바로 붙일 수 있는 뭐 본드 계열이 아니라 미장을 해놓으면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습식 공사일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루는 미장하고 그 다음날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정시공 같은 경우에는 미장을 해요. 미장을 하면은 벽을 콘크리트를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타일이 붙는 건데 본드가 야무지게 들어갑니다. 거의 채워져 있겠죠. 그러나 미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요즘 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미장 좀 그런데 미장을 할 때 이 미장 면을 기가 막히게 기계처럼 수직도 딱 맞고 이 수직 수평 싹 맞춰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공간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시공으로 한다고 해도 이 실제 이 본드가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 벽과 타일 사이에 완벽히 공간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시공 중에서도 이제 본드를 더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에 있는 공간, 벌어져 있는 공간, 찌그러져 있는 공간은 본드밥이 들어가던 아니면은 미장밥이 들어가던 채워 넣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갈수록 비싸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떡시공, 떡은 타일을 붙이고 에폭시 본드가 요즘에 성능이 좋으니까 에폭시 본드로 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텅텅텅 비겠죠. 그래서 에폭시 성능이 좋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역시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죠. 그러나 지진이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이 지진이 어떻게 될지. 지진이 있다면 이 떡시공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타일이 되게 이렇게 작은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냥 크게 덩 붙여놓은 반면에. 그래서 이런 시공을 하려면은 정시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시공은 정시공도 되지만 떡시공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진에는, 지진이라든지 외부 충격에는 당연히 정시공 쪽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시고, 나는 좀 안전하게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정시공으로 들어가시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정시공으로 들어가시면서 타일을 작게 해야 되는데, 작은 타일은 인건비가 더 비싸요, 붙이는 게. 그리고 이제 평활도 맞추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시공과 떡시공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떡시공을 하셔도 가능하면은 이 독이 설치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세면대 설치라든지, 그죠? 독이가 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또 독이도 설치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기를 채워 넣는 거, 미장을 좀 채워 넣고 면을 좀 잡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텅텅텅 거리는 걸 관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꽉 채워져 있는 걸 관통해 가지고 시공하는 게 좋기 때문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수에 있어서는 도막 방수가 어차피 정시공이든 떡시공이든 한 번 들어가요. 예. 도막 방수랑 그 액방, 액방 먼저 하고 도막 방수하고, 그러니까는 방수가 보통은 액방 먼저 하고 도막 방수하고 두 번은 들어간다. 그런데 이 면을 어떻게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정시공으로 갈 거냐, 떡으로 해도 돼, 이렇게 할 거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이 현장은 정시공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데 인테리어 마감재가 비싸기 때문에 인테리어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1차원적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공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크게 뛰는 편이라고 저는 더 보긴 하거든요. 마감재는 표면적으로 보여요. 이거 한 판에 얼마, 이거 한 장에 얼마, 평당 얼마, 뭐 해배당 얼마, 이게 보이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시공을 좀 더 짱짱하게 할 것이냐, 뭐 단열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이제 뭐 석고 한번 하고서 도배 마감하면은 그 속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자재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아, 이래서 비싸구나, 아, 이래서 싸구나, 이게 판단이 되십니다. 근데 그것조차 판단이 안 될 때는, 아니, 화장실 한 칸에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무슨 700~800만 원까지 받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면은 이게 본인도 손해고요.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요번에 그 대전 건축박람회 가가지고 인테리어 2.0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2.0이라는 개념을 공개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인테리어 2.0이 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공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는 기술적인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이거는 뭐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기본이고, 이 좌지우지 하는 거, 성공이 된다, 성공이 안 된다, 이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심리와 소통 능력, 여기에 있습니다. 네. 묘해요. 말 한마디 잘못 뱉는 순간 뭔가 뒤틀림이, 균열이 시작되거든요. 심리적인 것과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QR코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QR코드 막 이렇게 된 거 있죠. 네. QR코드 들어가시면은 나의 어떤 심리 상태, 환경 요인에 의한 어떤 결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뭐 체크해보고, 아예 뭐 재미있게 끝났다, 이게 아니라 공사하는 내내 내가 심리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 공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가 사실은 중요하다. 보통 인테리어가 망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큽니다. 결정,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정리 좀 해놨으니까,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체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눌 시간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린 이런 개념, 그리고 타일 이런 개념 좀 보시면서 공사하시는데, 인테리어 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디자인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준비하시면, 아, 이렇구나, 인테리어가 이런 거구나 아시고,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